신탁 NPL이 달콤하면서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네, 최근에 신탁 NPL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리스크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앞전에 그 신탁 NPL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여기서 그 신탁 NPL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측 상단에 여기 링크 걸어도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 신탁 NPL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 본 영상을 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신탁 NPL의 리스크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탁 NPL을 매각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피디님? 은행이죠. 은행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단 하나의 논점만 생각하죠. 그 논점이 무엇이냐? 이 신탁 NPL을 매각하는 것. 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투자자인 우리가 이 신탁 NPL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이 신탁 NPL에 대한 가치 평가를 못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융기관인 은행은 그런 것을 고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인 계산식과 이 신탁 NPL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면 은행 말만 믿고 신탁 NPL을 덜컥 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손실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우리가 다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탁 NPL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신탁 NPL을 투자한다. 근데 은행 말만 믿고 투자를 한다.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신탁 NPL은 기본적으로 담보부동산에 LTV 60%, 70%대 기준으로 대출이 나간 채권이죠. 그런데 부동산의 시세는 증감 변동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에 7억의 신탁 NPL이 있다고 봅시다. 이 10억짜리 부동산이 시세가 하락해서 5억으로 떨어졌어요. 신탁 NPL이 7억입니다.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에 7억의 신탁 NPL을 취득한다면 이게 역마진이 뜨는 거고 즉시 손실로 이어지겠죠. 그러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신탁 NPL을 투자할 실익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담보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야 이 신탁 NPL이 비싸다, 싸다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는 신탁 NPL에 대해서 더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NPL을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셋째, 마지막으로 신탁 NPL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신탁은 신탁 계약에 따른 처분 공매 방식으로 수의 계약으로 취득하실 수도 있고 공매 이탈을 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매라는 것이 매수자, 즉 투자자에게 법률적 하자를 정리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투자한 사람이 이 투자와 관련해서 취득과 관련해서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논쟁, 예를 들어서 임치권자가 있다라든지 불법 점유자가 있다라든지 가장임차인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건물의 하자, 권리 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채권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즉 투자를 한 우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 NPL은 투자 단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우리는 이 리스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가장 크게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추가적인 할인을 더 유도해서 더 싸게 취득하면 되는 것이죠. 싸게 취득한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는 나중에 환가했을 때 수익으로 더 크게 귀결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되겠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는 그러한 우발 채무나 위험 부담, 그러한 예측지 못하는 위험 부담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탁 NPL이 달콤하면서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신탁 NPL을 무작정 투자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